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15년 12월 28일에 박근혜 전 정부가 일본의 아베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많이 바뀌었고요.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에서 2015년 12월 28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퇴행의 출발점이 되어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퇴행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잡은 위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질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다수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서 성노예를 강요한 보편적 여성 인권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가해국인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 사실 인정, 공식 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위령, 책임자 처벌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맨 처음부터 명확했던 것은 아닙니다. 맨 처음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냈을 때 이와 같은 본질, 이것이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1990년대 초부터 4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돌며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호소가 조금씩 국제사회에서 공감의 그 파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수많은 보고서와 결의들을 통해서 거듭 그 본질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 이후에 이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이 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처음부터 명확했던 문제가 아닙니다. 25년 동안 피해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위에서 이 본질이 조금씩 확인이 되면서 마침내 이 본질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함에 있어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역사입니다. 한일 정부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겠는가? 일본 정부는 처음에 그건 업자들이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정부는 관계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91년에 증거자료가 발견이 되자 바로 반성하고 사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조사를 해서 1993년에 자주 언급됩니다만 고노다마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고노다마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강제성, 그러니까 징집, 이송, 위안소에서의 생활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상세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상규명 계속하겠고 역사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었습니다만 하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그건 65년 한일협정에 의해서 끝난 일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국민들의 성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기금은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수의 한국인 피해자들에 의해서 거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명확하게 지라는 것이죠.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의적 책임은 지겠지만 법적 책임은 죽어도 못 지겠다 라고 하니 도대체 그 책임이란 것이 뭐냐 라고 피해자들이 물으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내놨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국민기금을 거부해서 실패하게 되었던 겁니다. 한국 정부는 초기에 애매한 태도를 취하다가 2005년에 이르러서 한일회담 관련 문서를 전면 공개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 군 등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 이후에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노무현 정부 때인데 이명박 정부 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부작위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했다.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에 헌법재판소가 이 부작위가 위헌이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뭘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뭘 했어요? 뭘 했냐? 2015 합의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참사가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이라고 형식을 통해서 그 한일 양국 간의 정부 간 합의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합의문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대표가 서명을 한 문서로 된 합의문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두 합의인 것이죠.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많은 문제가 지적됩니다만, 구두 합의도 약속입니다. 물론 약속의 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약속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과 책임의 인정 부분인데요. 이 합의를 앞에서 말씀드린 1993년에 고노다마와 비교할 때 특징적인 부분은 사실의 인정이 있긴 있는데 그게 매우 두리뭉실하고 특히 강제성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의 인정과 관련해서 사과하고 반성한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베 총리는 대독 사과라고 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아베 신조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입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의 국회에서 야당위원회에 의해서 3차례나 당신 입으로 직접 해보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그렇게 하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사과 반성이라는 말을 자기 자신의 입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점에서 사실과 책임의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체 혹은 후퇴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재단 설립과 10억엔 일본 정부의 출연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기금이라는 형태를 1995년에 취했던 이유는 일본 정부가 자기 자신이 나서서 하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대신 대행기관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번에는 그 국민기금을 대행한 것이 한국 정부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왜 그걸 대행하겠다고 나섰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설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95년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억엔 일본이 내놨습니다만 내놓으면서 거듭거듭 못을 박았습니다. 이거 절대 배상금이 아니다. 따라서 95년과 바뀐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95년과 비교하면, 국민기금 때와 비교하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93년에 고노다마, 95년에 국민기금과 비교하면 보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강제성, 진상규명,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2015년 합의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게 2015년 합의에는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측에 요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15 합의라는 것이 발표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자, 그 합의가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무대 위에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슬그머니 객석으로 내려와서 무대에서부터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무대 아래에서 팔짱을 낀 채로 약속대로 소년상 철가라라고 주문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 정부를 무대 위에서 상대하고 있어야 될 한국 정부는 미안합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하고 있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 대신에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서 무효화를 주장하는 자국의 시민들과 그리고 피해자들과 맞서고 있는 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해국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피해국 내부에 전혀 없던 갈등만 생겨난 본말 정도의 전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5 합의가 발표된 직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계했던 일본의 국제법 학자가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일본이 너무 많이 이겨버렸다. 이게 실상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2015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난 5월 11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그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 5월 11일이면 출범 하루 만입니다. 출범 하루 만에 내놓은 메시지로서는 저로서는 무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 합의를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것이 국민 정서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이 남아있음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 공식 입장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부작위를 하게 되면 헌재 결정에 따라서 위헌이 됩니다. 따라서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나설 것이냐. 자, 2015 합의와 관련해서는 무효화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냐. 약속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명백히 잘못된 약속, 그 약속을 통해서 중대한 인권 침해를 발생시키는 약속, 그와 같은 약속은 무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국제법에 있어서도 주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 무효화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 혹은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건 무효다라고 선언하면 가장 명확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효선언, 정부에 의한 무효선언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효선언을 하지 않고서도 무효화를 시키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내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화해치유재단이라는 것을 즉각 활동을 동결시키고 바로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억에는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 범죄사실 인정, 공식 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위령, 범죄자 처벌의 의무를 다하도록 일본 정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역사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다, 성노예였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입장, 이것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국제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5 합의 이후에 한국 정부에 관련한 국제 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장관부터 시작해서 일반 관료들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입니다. 전시 성노예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도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선례입니다. 한국은 대표적인 피해국입니다.
그 같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다. 그걸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상규명과 역사기억을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 자체에 의해서 혹은 민간에 의해서 진상규명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게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사교육, 일본의 역사교육 많이 후퇴했습니다. 아베 정권 들어와서 그거 확실하게 역사교육 하라. 우리 국내에서도 역사교육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역사교육을 해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교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피해자 지원과 위력에 관한 사업을 한국의 예산으로 일본에 돈 받아서 하지 말고 한국의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외교와 관련된 것이보다는 여가부와 관련된 것인데 지금 현재도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중심의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민간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 노력도 필요한데요. 국회도 일본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역사를 확인하는 결의문 그리고 2015 합의의 무효를 선언한 결의를 신속하게 채택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대해서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점검을 하는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딱딱한 말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멸해야 할 한 점의 관계를 꾸미는 일당의 바보 같은 이야기.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최근에 아베 총리의 특사로 왔던 니카이라고 하는 자민당 간사장이 했던 말들을 조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 협상 이야기는 바보 같은 이야기고 그 한국에는 박멸해야 될 한 점의 관계를 부리는 일당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매우 거친 표현입니다. 총리의 특사가 해야 될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이야기를 4반세기 이상 외쳐온 바보들이 성노예라는 것을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끌어올렸습니다. 맨 처음 제기했을 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매우 적었습니다. 그런데 4반세기 이상 외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역사 위에서 이 문제의 보다 완벽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